자, 식품위생법의 13장 벌칙. 자, 93조, 제93조부터 이제 벌칙입니다. 자, 이 벌칙에 아마 여러분들이 식품위생 법령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좀 보충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LMS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시고 93조 제93조 벌칙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제조, 가공, 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가장 엄한 벌입니다.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최소 3년이다. 3년 이상 얼마에 처할지는 이거는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 사형은 없습니까?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없지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을까 없을까? 3년 이상 징역이면 징역,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 사형이면 사형. 뭐가 딱 명시되어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판사가 재량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을까? 그 선례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형시켜버리죠. 사형시켜버립니다.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해면상 뇌증, 일명 광우병이라고 얘기하는 병입니다. 두 번째, 탄저병. 탄저병,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탄저병,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 다음, 가금 인플루엔자, 다른 말로 조류 인플루엔자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제가 링크로 클릭을 할 테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소해면뇌상 위키백과의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광우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소가 이 소해면상 뇌증에 걸린다면은 이와 같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죽어가느냐? 보시다시피 현미경으로 관측되는 조직 부위에 발생한 미세한 구멍들이 이렇게 소의 뇌라든지 뇌 관련 신경 이런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소해면상 뇌증에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소액에서 병인체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자체 발생했다는 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원인 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소가 이 광우병에 걸렸다면은 그럼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이게 우리 알고자 하는 관심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디에서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발생했냐 하면은 영국에서 사실 대량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가별 소해면상 뇌증의 발병 통계 그러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라별로 자, 발생 건수, 그리고 변종 크로이츠펠터 야구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는 광우병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 병일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 광우병, 유사 광우병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건이 발견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미국에서 소회면상 뇌증 발견된 것은 4건이 있는데 사람에게 변종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한 3건이 발견됐고요. 자, 영국에서 가장 많은 18만 3,256건인데 사람에게 163건이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 발견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는 0, 1, 2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기록에 안 보이네. 자, 영국에서 대량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특정 위험 부위는 어느 부위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서는 두개골, 뇌, 3차 신경절, 눈, 등골, 뼈, 척수 등. 자, 이 신경관절 이쪽에 사실은 이 프리온, 이 단백질 변형된 이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수입되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수입이 불가능한 부위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인간광우병 그러면서 굉장히 촛불 집회를 시작해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광우병 위험에 따른 등급, 그러니까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 이걸 1등급으로 분류했다면은 여기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등등등 해서 한국, 일본까지도 이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2등급이 캐나다 위치에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 이런 유럽 쪽입니다. 그다음 3등급은 1, 2등급 국가를 제외한 국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3등급 이렇게 지금 등급을 매겼다면은 자, 이런 등급을 가지고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탄저병입니다. 자, 탄저병이 왜 위험하냐? 탄저병 역사 아주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 결국에는 탄저균이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자, 바실러스 막대기 모양이잖아. 간균이잖아. 지금 보시니까 탄저균 그램 염색하여 현미경을 통해서 본 사진입니다. 자, 이것이 탄저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의 하나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 등 반추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이것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에게 접촉한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자, 동물에게 일어나는 탄저의 원인균인 탄저균과 식물의 탄저병도 있습니다. 식물 탄저병의 원인인 탄저균은 같은 균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탄저균 그러면서 식물에 나오는 탄저균 사람이 감염될까?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 탄저균 1870년대 로베르트 코흐가
자, 어떤 병의 원인이 세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탄저의 원인이 탄저균이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1년에 파스테르가 양에게 탄저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양을 두 실험군으로 나누고 한쪽에는 실험균의 탄저균 백신을 15일 간격으로 2번 주사했고 30일 후에 탄저균을 감염시키자 백신을 투여받지 못한 양은 모두 죽었지만은 백신을 투여받은 양은 모두 살았다. 그러니까 탄저균에 대한 백신으로서 탄저 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한 자, 사실입니다. 자, 탄저. 이거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군사용으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일까요? 우리 위에 머리에 이고 있는 국가라기보다 그 국가는 아니지. 대한민국 영토 아닌데 이렇게 생화학 핵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좀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에비앙 인플루엔자, 다른 말로 뭐 조류 독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전염성 호흡기 질병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모든 조류 인플루엔자는 하나의 종인 A형 인플루엔자에 속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AI라고 표기하고 있지만은 영미권에서는 AI는 주로 인공지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의 의미로 줄였을 때는 HPAI라고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구분이 안 되잖아.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쓴다. 자 어디에? 조류 인플루엔자와 신종 플루 차이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은 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벌칙 조항에 들어가 있다. 자 1, 2, 3. 자 이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항, 제2항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 1년 이상 징역입니다. 1년 이상 징역도 엄청 커지요. 자, 이름부터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마황, 부자, 천호, 초호,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자, 8가지입니다. 자, 이 8가지 각각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마황이라고 그럽니다. 마황. 자, 중국 북부와 몽골 등지에 분포하는 상록 관목으로 모래 땅에서 자랍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30에서 70cm, 폭은 약 1m가량 됩니다. 마디가 많고 비늘 같은 태화한 잎이 한 쌍씩 달리며 밑은 합쳐서 원줄기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에 어느 부위나 주로 이제 한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마황 속에 알카로이드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L에페드린, 디슈도에페드린. 자, 이 에페드린 이 알카로이드 성분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표적인 처방에 보면은 뭐 감기로 인한 발한 해열제로서는 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식품으로는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썼다면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전부 1년 이상입니다. 마황, 부자, 천호, 초, 백부자, 섬수, 백선피, 사리풀. 섬수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다 식물에서 왔는 식물에서 유래됩니다. 자, 마황, 부자. 아마 여러분 부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마황, 부자, 천호 그리고 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뭐 오두의 자근을 가공한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자, 가공한 방법에 따라 여러 이름 가지고 있다. 오두라고도 이름 나오고요. 분포는 중국 사천 섬서 이쪽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말로 부자를 우리가 밭꽃이라고 그러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밭꽃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열이 많으며 맛은 맵고 독성이 강한 약입니다. 어디에 특히 뭐 중풍, 신경통, 관절염 따위에서는 자, 이 한약제입니다. 그래 한약제를 식품에 지금 쓰면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종목입니다. 자, 부자. 그다음 천호, 초, 백부자 이거 다 지금 이 같은 그룹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호를 다른 말로 뭐 투구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꽃이 굉장히 또 아름다워요. 잘못 이게 쓰면은 안 됩니다. 자, 천호 그다음 초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신경통, 관절, 중풍, 냉증 이런 쪽에서는 다 미나리 아제비과입니다. 꽃 아름답죠? 자, 꽃을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이거 잘못 이렇게 사용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1년 이상 징역에 처벌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백부자 마찬가지 부자인데 부자 종류인데 자, 이와 같이 꽃 상당히 아름답죠? 중부지방 충북 이북에 자생합니다. 그 다음 섬수. 자, 섬수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동물의 뚜꺼비입니다. 뚜꺼비 아시죠? 개구리 비슷한데 껍질에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뚜꺼비과에 속한 동물, 뚜꺼비 또는 흑광섬서의 독선의 분비물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 뚜꺼비의 독선의 그 분비물을 모아가지고 섬수라고 그러는 자, 이 독성을 띠고 있는 뭐 한의학에서는 사용되겠지만은 식품으로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자, 이게 무슨 물질이냐 하면은 자, 부포테닌이라는 물질이 이 물질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두꺼비나 버섯 등에 발견되는 물질이요. 인체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자, 임상에서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섬수에 부포테닌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 급성 독성이 있어 호흡 정지에 의해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약물 오남용 위험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 이 물질이다. 부포테닌. 한번 보고, 그 다음 백선피. 자, 이렇게 꽃이 아름답습니다. 자, 백선피 구성성분은 대개 보시면 보세요. 알카로이드 이렇게 나갑니다. 쿠마린, 세스키터페노이드, 자, 이런 물질들이 지금 알카로이드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에 쓰면 안 된다. 다음 사리풀 봅시다. 자, 사리풀 식물 아름답죠. 자, 사리풀은 유럽 원산이고 한국 각지에서 재배하는 한해 사리풀이다. 털과 선모가 있어 점성이다. 자, 사리풀. 그 다음 사리풀이 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마찬가지. 자, 성분 알카로이드.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한약재 뭐 좋다고 그러면서 막 해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거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러면은 회사 문 닫아야지. 문만 닫으면 끝일까? 경제적, 형사적 처벌까지 바로 따릅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하고